미주한인 우리 세상. 안녕하세요. 미우새입니다. 477화 미주한인 우리 세상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아리조나의 태바유입니다. 안녕하세요. 노스캐롤라이나의 김 사장입니다. 오늘은 한국과 미국에서 40년 경력 대기자로 가장 최근에 북한을 현장에서 직접 확인한 몇 안 되는 전문가로 평가받는 글로벌 웹진 뉴스로 대표 기자이시며 재외동포 신문방송 언론인 협회장님이시기도 한 로창현 대표님 모시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로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노창현입니다. 네. 아니, 최근 3주간 평통 초청으로 뉴저지, 뉴욕, 워싱턴 DC 등 미 동부 지역 순회 강연회에서 시국 강연, 그리고 통일 강연회로 지금 매우 바쁘게 시간을 보내고 가셨어요. 근데 네, 지금 동포사회에서 관심이 아주 많았다고 하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로 대표님과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이번에 새로 책을 출간하셨는데요. 네. 제목이 AI 다시 남북의 봄을 말하다입니다. 자, 책 한번 볼까요? 책 표지 보여주세요. 김 사장님, 책 표지 예, 보여주세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시간이 약간 걸립니다. AI가 아니라서 이게 조금 괜찮아요. 사람이라서 조금 수작업으로 늦어요. 해도 예. 괜찮아요. 네, 바로 이 책입니다. 제목이 참 특이하죠? 시선을 이렇게 끄는 책인데요. 이 책은 어떤 책인가요? 네. AI 뭐 요즘 모르실 분들 없죠. 우리 뭐 농담으로 요즘 집집마다 아주 색다른 아이 하나 키운다라는 말도 하는데 AI가 좀 일종의 우리 곁에서 이제 없어서는 안 될 그런 아이 같습니다. 아, AI 어, 이렇게 얘기하나 보죠? 그러네요. 네. AI. 아, 예, 싱거운 농담으로 좀 시작을 했는데요. 어, 어쨌든 제가 사실은 이 책을 정말 굉장히 그 절박한 마음으로 지난 가을부터 썼고요. 사실 지난 연말에 내려고 했는데 출판사 사정으로 좀 한 두 달 늦어졌습니다. 일단은 책이 지금 한국에 깔린 지가 뭐 한 보름밖에 안 되는데 음, 그 미국 가기 전에 제가 출판사에 요청을 해서 일부를 먼저 좀 들고 갔어요. 그래서 제가 한 개인적으로 미국에 한 2년여 만에 갔는데 그 뉴욕, 뉴저지, 워싱턴에서 세 차례 강연을 하면서 이 책에 관한 그 내용을 중심으로 강연을 이제 하고 왔습니다. 예, 노 네. 대표님 굉장히 바쁘게 활동하시면서 또 책까지 쓰셨네요. 정말 열심히 사시는 모습이 그냥 저절로 알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책을 미국에서부터 알리기 시작하게 된 그런 이유가 있으신가요? 네. 일단은 뭐 제가 이제 나간 시점이 그 뭐 일정이 이제 원래 정해졌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현실적으로 지금 이제 꽉 막힌 남북 관계보다는 그 북미 관계가 먼저 열릴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미주에 계신 그 오피니언 리더들한테 좀 알려야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이 책의 이제 제목을 이제 좀 특이하다고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저는 그 일종의 그 현재 그 통일이라는 그 주제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그 좀, 이제 좀 피로함을 느끼는 분들도 있고, 또 젊은 세대는 아예 관심 자체가 없고, 뭐 심지어 이제 통일에 대해서 그런 단어를 그 북에서 그 적대적 두국과 관계 선언 이후에 그쪽에서 먼저 통일이고 뭐고 이제 다 없애버리겠다는 식으로 나오니까 우리 역시 그럼 통일을 뭐 지우고 뭐 북한하고 현실적으로 대화하려면 통일을 앞세우면 안 되지 않느냐라는 이런 좀 위험한 생각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그 이 통일을 지우면은 우리한테 정말 굉장히 큰 손실과 뭐 언제고 우리가 뭐 평화롭게 지내다가 통일할 수 있는 게 아니냐라는 그런 생각은 굉장히 단견이다. 우리는 통일을 얘기해야지 통일이 그만큼 다가오는 것이고, 북한이 어떻게 나오든 간에 우리가 통일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 라는 그런 이제 절박함 속에서 제가 이 책의 제목을 정했고요. 그러니까 현재의 언어가 일종의 통일이라면은 현재의 언어가 지금 우리한테는 막힌 상태잖아요. 그렇다면 우린 돌파구를 미래의 언어, AI가 바로
현재이자 미래의 언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으로 남북의 어떤 길을 만들 수 있다. 그런 뜻에서 제목을 지었고요. 그리고 이제 통일에 무관심한 젊은 세대에 다가가기 위해서 이렇게 좀, 그 책 내용도 보면은 평어체로 친구 어떤 아이들한테 또 손자한테 얘기하듯이 들려주듯 그렇게 제가 이제 문체를 썼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미국에 먼저 알리고 그분들한테 어떤 이제 반응을 얻는지 그게 이제 제가 굉장한 이제 관심사였죠, 개인적으로. 네. 예. 그래서 미국에서부터 책을 알리기 시작하셨네요. 네. 네, 이번에 그 미 동부 지역을 중심으로 지금 순회 강연회를 3주간 하셨는데요. 네. 동포 사회 반응은 어땠나요? 지금 사진은 이제 워싱턴 평통 주최로 한 강연 사진인데요. 네, 순서상으로는 제일 먼저 한 것이 이제 뉴저지에서 먼저 했습니다. 네. 뉴저지에서 주로 이제 좀 우리 시민사회, 현지 사회에서 굉장히 아주 의욕적으로 활동하시는 그런 분들을 좀 초청해서 제가 먼저 했고요. 그 다음에 뉴욕에서 한 주 단위로 이렇게 했는데, 그 다음에 뉴욕에서 이제 뉴욕 평통 주최로 공식 행사에 초대를 받아갖고 제가 강연을 했고, 지금 보시는 사진은 이제 맨 마지막 일정 2월 28일 워싱턴 DC까지 제가 내려가서 많은 분들을 만나 뵙고 이 강연을 했는데,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기대 이상의 아주 정말 뜨거운 반응을 얻었습니다. 예, 제가 진짜 잘 좀 이해를 해 주실까 했는데 아주 뜨겁게 반응을 해 주셔갖고 저도 많은 보람이 있었고요. 그 굉장히 좀 나름대로 좀 참신하고 파격적인 그런 제안들이 많았고요. 그다음에 또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뭐 우리 워싱턴 DC에 계신 임원분 말씀이 노창현 기자가 어떤 그 상상력 같은 것을 많은 예를 들어줬는데 자기의 상상력을 넘어서는 정말 놀라운 상상력이었다. 그래서 그런 유연한 상상력으로 통일 문제를 바라보게 돼서 아주 좋았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서 저도 참 기분이 좋았습니다. 네. 그러셨군요. 어떻게, 얼마나 오셨어요? 좀 많이 오셨죠? 일단은 처음 강연은 초청 강연이었기 때문에 주로 이제 시민단체 대표들 분들 모셨기 때문에 소수 정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세 번째는 이제 평통 정기 행사의 일환으로 했기 때문에 사실은 일반 분들이 오시고 싶어도 내부 회의를 겸해서 이 초청 강연을 했기 때문에 어, 아쉽게도 나중에 좀, 같이 하고 싶었는데 다른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이렇게 좀 말을 들을 정도로 예, 일단은 내부 행사라 한 50분 정도씩 현장에 오셨고요. 근데 특히 뉴욕 행사 때는 그날 폭설이 있어갖고 폭설 아, 며칠 뒤였는데 맞죠. 이게 이제 갑자기 행사가 원래 큰 연회장에서 하려고 하다가 이제 평통 회의실로 바뀌었거든요. 그러다 음, 보니까 현장에는 한 25분 정도 오셨는데 그때 줌으로 100, 한 100분 넘게 그렇게 참석을 하셔갖고, 어, 뉴욕 평통 사상 최대 인원이 참여를 했다. 그래서 음. 아주 뉴욕 평통에서도 굉장히 고무적으로, 예, 그래서 뭐 제가 좀 또 어느 정도 참여에 일조를 한 게 아닌가, 이렇게, 이런 어, 생각도 했습니다. 많이 그러셨군요. 모이셨네요. 예. 네. 그래서 하여튼 이분들이 이제 단순히 그냥 개인이라기보다는 각자의 분야에서 통일이나 평화에 대한 관심을 갖고 아주 적극적으로 활동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1인 10역 뭐 이렇게 이상을 할 수 있는 그런 오피니언 리더들이라는 점에서 굉장히 이번 강연과 책에 대한 이해를 하시고 다시 이제 널리 확산하는데 이런 역할을 하시겠다. 그래서 이제 제가 기대가 좀 큽니다. 일단 미국에서 어떤 이제 주류 사회까지 좀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분들일 것 같아서요. 예, 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온오프 합쳐서 150분이고, 한 10명 정도씩 다 연관이 있기 때문에 한 1,500명이 이제 노창현 기자님을 갑자기 알게 어, 된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네. 강연에 참여하신 분들이 노창현 기자님한테 참신한 상상력이 있다고 그렇게 칭찬하셨다고 그랬는데 어떤 내용들이었나요? 강연의 내용이?
예, 뭐 일단은 어, 이제 1부부터 뭐 지금 2부, 3부, 4부 이렇게 이제 책을 보시면 나눠져 있는데 그 AI 관련은 일부로 제가 한정을 했어요. 그래서 일부에서는 우리 남과 북에 왜 AI가 길인지 이런 얘기를 이제 여러 편의 글로 썼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AI를 이제 미래의 언어라고 제가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단순히 AI는 그 어떤 기계적인 그런 뜻보다는 이 AI를 매개로 해서 우리 남과 북이 따뜻한 인간 세계를 복원하자 그런 제안을 나름대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 AI는 단지 혁신의 도구가 아니라 우리 민족의 열린 집단 지성이 되어서 그 남북의 막힌 혈맥을 뚫고 새로운 평화의 알고리즘으로 삼을 수 있다. 제가 그렇게 이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는 뭐 남북이 함께 AI 인재를 양성하고 이제 기술을 공유해서 그 통합형 AI 네트워크를 구축하면 지금 남쪽의 문제가 인구 감소나 경기 침체 이런 문제가 있고 북쪽은 뭐 제재를 받고 또 고립이라는 어떤 그 고질적인 문제가 있잖아요. 이런 양쪽의 남북의 문제를 한꺼번에 그 상쇄할 수 있다. 이런 한계점을 돌파할 수 있다. 그래서 이 AI가 저는 이제 사람을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인간의 존엄과 협력의 도구가 될 때 진정한 평화의 매개가 된다. 이제 이런 얘기를 제가 이제 강조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일부에서는 이제 특히 청년들의 눈높이에서 그 통일의 길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2부는 이제 꿈꾸는 신세계라는 소제목을 달았는데 우리 통일 코리아의 청사진을 제시해서 또 어떤 가능성이 있는지, 어떤 빛나는 블루오션 미래가 있는지 우리 청년들을 설득을 하고요. 또 연관된 여러 가지 제안을 하고 있는데 아주 굉장히 그 반응이 좋았던 게 이 2부에서 그 이재명 대통령의 그 담대한 제안과 그다음에 트럼프 대통령의 마지막 꿈, 마지막 시나리오라고 제가 해석을 해서 이 제안을 우리 이재명 대통령이 이러이러한 제안을 트럼프 대통령한테 하면 정말 이 트럼프 대통령이 반색을 한다. 네, 그런 얘기들을 이제 제가 전달했더니 아주 그 정말 트럼프 스타일에 딱 맞는 얘기들이다. 이제 이러면서 그거에 대해서 아주 화제가 됐습니다. 뭐 원하시면 그 얘기를 이제 하나 정도 이제 예를 드리면 그 뭐 이재명 대통령의 뭐 담대한 제안은 뭐 일반적인 남과 북의 어떤 그 혈맥을 뚫을 수 있는 그런 이제 돌파구가 뚫을 수 있는 그런 얘기들이었다면 그 트럼프 대통령한테 제안할 수 있는 것은 이제 한 가지 예로 들 때 그 그거 이제 기억하시죠? 1998년에 그 정주영 회장이 소 1,000마리를 끌고 북에 음. 들어갔잖아요. 예, 예. 정주영 회장이 저 북강원도 출신이죠. 거기서 이제 젊을 때 소 한 마리 값을 집에 있는 소 한 마리 값을 훔쳐 갖고 와서 남쪽에 와서 그걸로 이제 종잣돈으로 해서 사업에 성공을 했는데 그 당시에 이제 자기가 고향집에서 소 한 마리를 이제 돈을 갖고 왔기 때문에 이제 그 고향이 빚을 갚는다는 심정으로 소 한 마리 값을 1,000마리로 1,000배로 이제 늘려서 그걸 이제 소를 끌고 갔는데 실제적으로는 사실 소가 1,001마리였습니다. 그 한 마리는 이제 원금으로 돌려주고 1,000마리는 이자다 이렇게 해서 이제 했는데 그 정확하네요. 당시 네, 그 당시 그 소 1,000마리를 끌고 가는 그 장면 엄청난 세계적인 화제를 모았고 그 기소르망이라는 그 세계적인 그 프랑스의 그 석학이 20세기 최후의 전위 예술이다. 아주 이렇게 큰 감동을 음. 받은 그런 한마디도 했거든요. 근데 대단한 저는 이벤트였죠. 정말 누구나 네, 그래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저거 신기한 일이다. 뭐 이렇게 다 생각할 수가 있었지 그때. 예, 그래서 이제 제가 그걸 아이디어가 딱 떠오르더라고요. 그러면 이것을 트럼프로 응용을 할 수 있겠다. 예를 들면은, 지금 이제 잘 모르시겠지만, 그 강원도 북쪽, 그 북녘 땅에 보면은 세포 등판이라는 어마어마한 그 넓은 그 들판이 있는데, 거기를 그 세계 최대의 축산 기지로 이 북에서 만들었어요. 그 음. 세포 등판이라고 하는데 이게 얼마나 크냐 하면은 정말 수억 평에 달하는데 이 세포 등판 축산 기지가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뉴질랜드의 세계 최대의 그 이 축산 목장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거보다 2배 이상 큰 것이 바로 이 세포 등판에 있는데 저는 아.
정주영 회장이 소 1,000마리를 끌고 간 것처럼 북과 미국이 같이 어떤 이렇게 관계가 새로운 대화가 시작됐을 때 어,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서 1,000마리를 북에 기증하겠다. 그래서 미국서 1,000마리를 이 세포 등판에 풀겠다. 이런 것을 하면서 자기가 직접 소를 몰고 가는 겁니다. 이 음. 트럼프가 아시다시피 쇼를 좋아하지 않습니까? 예, 예. 만약에 그 장면을 본다면 이건 세계적인 퍼포먼스가 될 수 있거든요. 음. 뭐 그래서 뭐 소가 1,000마리라도 좋지만 혹시 소값이 너무 비싸다 생각되면 양 1,000마리를 해도 돼요. 뭐 아, 그런데 염소를 중시한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지금 네, 북한에서 뭐 미국에도 염소. 염소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미국이 기증을 해야 되니까. 뭐 그래서 예. 하여튼 양이 됐든 염소가 됐든 만약에 그 트럼프가 카우보이 목동 차림으로 모자를 쓰고 말을 탄 채로 이 양을 1,000마리를 끌고 이 세포 등판을 활보하는 그런 장면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이거 아마 정말 엄청난 진짜 멋진 장면이 되겠죠? 그렇죠. 트럼프 그런데 대통령 자신이 또 노벨 평화상 받으려고 네, 지금 안달이 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예, 바로 이게 바로 트럼프 스타일인 겁니다. 잘 아시지만 트럼프가 그렇죠. 너무나 이런 퍼포먼스 쇼, 이 자기를 내세우는 이런 걸 좋아하기 때문에 만약 이 아이디어를 트럼프한테 알려주면 자기가 너무너무 하고 싶을 거예요. 그런 멋진 장면. 예. 그리고 이제 트럼프가 개인적으로 또 이 세포등판하고 가까운 이 원산 갈마지구 있지 않습니까? 이 세계적인 그런 또 이 해안인데 이쪽에 정말 자기가 너무너무 이 관심이 많다는 걸 여러 차례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정말 트럼프 입장에서는 이런 퍼포먼스도 하고 뭐 원산에 트럼프 타워 혹은 트럼프 카지노 뭐 이런 거 만들어진다는 게 절대 꿈이 아니거든요. 음. 트럼프가 이런 것들을 한다면은 그 밖에도 이제 제가 또 이 책에 보면 여러 가지 구미가 당기는 제안들 많이 했는데 이런 모든 제안들을 다 했을 때 트럼프는 저는 트럼프의 마지막 꿈은요 노벨 평화상이 아니라 그 마운트 러시모어 아시죠? 그 사우스 다코타주에 예. 있는 미국의 아주 위대한 대통령 네 명의 얼굴 조각상이 있는 이 음. 사우스 다코타에 있는 그 마운트 러시모어의 5번째 자리가 있다는 거 혹시 아세요? 한 명이 더 아, 들어갈 자리가 어머, 있습니다. 어머, 그래요. 예, 어머. 그래서 이게 역대 대통령 간에 항상 그 취임할 때마다 한 번씩은 그 화제가 되는데 과거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유색인종 최초로 됐을 때 이게 상당히 5번째는 버락 오바마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온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음. 안타깝게도 버락 오바마는 어떤 그 한계에 부딪혀서 구체적인 성과를 못 내고 그냥 퇴임을 했잖아요. 음. 그래서 저는 이러한 성과를 만약에 제가 말씀드린 것을 내고 그 정말 미국민들이 정말 여러 가지 바라는 뭐 이제 6.25 때 그 미군 전사자 위해가 아직도 수천 구가 북에 남아 있습니다. 근데 음. 우리 잘 아시다시피 미국은 그 전쟁에 참여한 이 군인들의 유해 이런 걸 찾는 것을 끝까지 마지막까지 노력하는 그런 좋은 전통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북에서 그런 또 미군의 유해를 지금 굉장히 계속 지금도 계속 발굴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미국에 돌려줄 게 많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돌려주고 또 푸에블로 같이 미 해군의 그 아주 치욕으로 남아 있는 그런 납포된 푸에블로도 사실 북에서 예전부터 돌려줄 생각을 했어요. 미국 관계가 북미 관계가 개선이 되면은 그것은 얼마든지 돌려줄 수 있다라는 입장인데 미국이 이제 그런 어떻게 보면 받아먹지 못했다라는 그런 얘기도 나올 수 있는데 여하튼 이런 것들을 만약 트럼프 시대에 다 성사시킨다. 그럼 마운트 러시모어의 5번째 주인공이 되고도 남지 않겠어요? 아, 트럼프 저는 그렇게 자신은, 보거든요. 예, 네. 얘기 들어보면 트럼프 자신은 지금 미국 역대 대통령 중에 자기 자신이 가장 위대하다라고 늘 네. 얘기하고 스스로도 자기 그렇게 본인은 스스로 믿는 것 그렇죠. 같아요. 예, 네. 맞습니다. 네, 자기 스스로 주장하는 게 아니라 그 누가 봐도 자타가 공인하는 미국의 가장 위대한 대통령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 트럼프가 여러 가지로 이제 비난의 대상이 되고 특히 이란 전쟁 때문에 굉장히 그 출구 전략이 부심하는데 저는 그 트럼프가 정말 개인적인 소망은 락커펠러처럼 되면 좋겠어요. 그 존 락커펠러가 사실은 그 말년에 이르기까지 굉장히 그 돈반 아는 탐욕스러운 기업가였는데 마지막 순간에 자기가 전 재산을 기부하면서 오늘날까지 위대한 자선 사업가로 남았잖아요. 음. 저는 그래서 트럼프가 완전히 그 반전을 이룰 수 있다. 지금까지는 정말
뭐 좀 정상이 아닌 사람 막 진짜 전쟁을 일으키고 뭐 이제 정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 욕과 비난을 먹고 있는데 마지막 자기의 지금 나이가 80인데 이제 이런 어떤 북미 관계를 개선하면서 이러한 일들을 다 종합적으로 할 때 정말 미국을 위대하게가 아니라 미국 이름처럼 미국 자체를 아름답게 만드는 그런 일과 함께 진정 위대한 대통령으로 역사에 남기를 이제 그렇게 바라는 뜻에서 제가 그 책에다 그 내용을 상당 부분 담았습니다. 예, 아, 상당히 구체적이기도 하고 또 네, 실현 가능성이 있는 진짜 참신한 네, 생각이시네요. 예, 많은 아우, 분들이 네. 칭찬하실 만해요. 예, 한번 들어보니까. 아, 예, 아니, 공감하시죠? 예, 이 예, 책을 예, 진짜 어느 누구보다 트럼프가 꼭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이 책 네, 내용 보니까 75편의 글이 실렸거든요. 근데 네, 네, 우리 로 대표님이 평소에도 항상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한 주제가 바로 독도는 대마도로 대응하라 이 내용이잖아요. 네, 근데 이 내용이 지금 이 책에 들어있는데요. 네, 어떤 내용이고 또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한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네, 네. 그러니까 이게 제목만 놓고 보면 이 책이 무슨 AI 무슨 전문 서적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 어떤 통일 교양서라는 측면이고 왜 AI 얘기를 나오다가 이런 역사 얘기가 나오느냐고 의아하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저는 이렇게 삼부가 바로 그건데요. 그 기억하지 않는 민족에게 내일은 없다. 이렇게 어떤 우리의 그 고통스러운 그 역사들을 이렇게 소환을 하는데 지금까지도 우리한테 이어지는 문제가 바로 이 역사를 제대로 풀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통일을 미래에 연한 AI로 얘기하면서 동시에 우리의 역사를 기억하지 않으면 우리 민족에게 내일은 없다. 자, 이런 차원에서 자연스럽게 좀 연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과거 제가 이제 우리 미우새에서 방송을 한번 인터뷰를 한 적이 있는데 그 독도 문제라든지 대마도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제가 다뤘고요. 그리고 이제 한국해 표기 또 한글날을 넘어서 한국어의 날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많이 생소하지만 시간 주권 뭐 이런 얘기들을 제가 어떤 우리의 어떤 민족 정체성과 자주성을 회복하는 그런 굉장히 중요한 이슈를 담고 있기 때문에 이제 어, 다뤘습니다. 그런데 어저께죠. 그, 그 일본의 그 우리 여자 총리 이 총리가 또 독도를 국제 문제화하겠다라고 이렇게 공언을 했는데 제가 진짜 이번에도 우리 그 강연에서 좀 당부를 드렸지만, 진짜 독도 문제는 이제 독도로 응답하지 말고, 이 대마도라는 우리의 잃어버린 땅 대마도로 대응을 해야지 계속 저쪽의 전략에 휘말리면 우리가 이미 시료 지배하고 있는 독도를 얘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예 맞아요. 그냥 상종조차 하지 말아야 되는데 자꾸 독도로 이렇게 흥분을 시키면 독도는 우리 땅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미국인들이 이해를 못한다. 아니 음, 독도를 일본이 가져갔냐? 아니다, 우리가 갖고 있다. 그럼 니네가 시료 지배하는데 왜 니네가 니네 땅을 자꾸 우리 땅이라고 얘기를 하냐? 그게 더 이상하지 않냐? 그렇죠. 그게 맞아요. 바로 이제 맞는 거거든요. 우리 네. 땅은 얘기할 필요가 없고요. 그때 그럼 아무 말도 하지 말자는 게 아니라 대마도는 우리 땅이라는 얘기를 해야 되는데 대마도라는 게 우리 역사적으로 우리 땅이라는 그 증거는 정말 차고 넘칩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대마도가 일본 땅처럼 돼 있는 거는요. 메이지 유신을 기점으로 그 전까지는 대마도 이 도주가 우리 그 왕의 어떤 명령을 받아서 움직이는 일이 더 많았어요. 근데 대마도 입장에서는 일본과 한국 사이에 있었기 때문에 일본 눈치를 어느 정도 볼 수밖에 없었고, 그런데 이 메이지 유신 때 일본이 그걸 이제 자기네 땅처럼 이 공식화하면서 지금 우리가 사실 뺏긴 지도 얼마 안 되고 지금 저는 이제 대마도로 응대하라는 그 차원에서 혹시 대마도의 날 있다는 거 아세요? 예, 마산시 의회라든지 막 여러 군데서 이런 조례도 만들고요. 2월에 이제 일본에서 뭐 다케시마의 날이라고 이제 지정한 게 있고 그런데 이 마산의 그 창원 이쪽 그 의회에서 3월 달에 3월 18일인가 이거 조례를 제정을 해갖고 그 어, 대마도의 날이 6월 19일입니다. 이거는 이제 음, 세종 임금 때 그 대마도 정벌을 한
아, 이종무, 그날짜가 예, 바로 2월 19일이거든요. 그래서 이종무 그날을 장군. 상징적으로 했고, 우리는 지금 물론 당장 대마도를 우리 땅으로 만들 수 없다는 건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일본이 자꾸 독도를 문제시되면 우리가 대마도로 대응을 해서 이런 얘기를 계속 떠들면은 일본이 대마도를 떠들 때마다 이제 질려서 독도를 얘기했더니 대마도를 자꾸 곤란하게 만드니까, 예, 그런 전략으로 우리는 대마도를 영유권 분쟁 지역화 하자는 겁니다. 그리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근거가 또 많은데 이 이승만 대통령이 제가 이승만 대통령한테 평가하는 게 딱 두 가지 중에 하나가 바로 대마도를 우리 땅이라고 얘기한 유일한 대통령입니다. 정부 수립 이후에 무려 600번을 떠들었어요. 대마도잖아, 우리 땅이다. 이건 음, 정말 위대한 그거 얘기입니다. 정말 잘한 예, 내용이네요. 잘한 거죠. 칭찬할 만한 이건 내용. 아낌없이 칭찬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이 그때는 정말 대응을 잘한 거예요. 만약 우리처럼 독도처럼 대응을 했다면 그게 국제 문제가 됐을 텐데 아무 대응을 안 했습니다. 가만히 조용히 있었어요. 쉬하고 만약에 자기네들이 대응을 하면 이게 유엔에까지 가서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랬기 때문에 아주 전략적으로 나왔는데 지금 우리는 지금 독도를 바로 일본처럼 해야 되는데 그냥 난리를 치고 왜 우리가 뺏긴 땅인 것처럼 이렇게 하느냐는 거죠. 그래서 독도는 우리의 소중한 우리의 영토는 절대 대응하지 말고 차제에 대마도를 찾자. 그래갖고 먼 훗날 진짜 대마도가 우리 땅이 될 수 있는 근거를 지금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예, 이것을 좀 관심을 갖고 지금 뭐 75편의 글 중에 하나지만 그런 얘기들을 또 썼고요. 또 이제 한 가지 또 이제 소개를 드리면 이제 그 시간 주권을 찾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건 무슨 지금 뜻인가요? 예, 지금 우리 이 시간 주권이 한마디로 뭐냐면 우리가 일본의 시간에 살고 있거든요. 동경 135도 기준으로 이 오, 그린위치 천문대부터 우리가 시간을 이렇게 나눠서 쓰잖아요. 근데 우리가 사실은 그 대한제국 시절에는 일본하고 시간이 달랐습니다. 30분 우리가 늦었어요. 우리는 오, 127.5도, 이 한머리 땅, 한반도 기준으로 한 127.5도이기 때문에 일본의 135도보다는 30분 느리거든요. 음, 그런데 이거를 한일 합방 직전에 일본이 강제로 시간을 우리 걸 뺏어버린 거예요. 시간 주권부터 우리가 박탈당한 거예요. 그런 일이 있었군요. 이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데 이게 또 이승만 때 와서 또 다시 찾았어요, 사실은. 어, 30분 다시 늦췄는데 1961년에 이제 그 5.16 이후에 박정희가 또 이걸 일본하고 통합을 해버린 거예요. 어머, 아, 이게 진짜 정말 너무나 답답하고 안타까운 거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죠. 야, 지금 오랫동안 이렇게 써왔고, 우리가 또 30분 단위로 시간을 따지면 좀 복잡하지 않냐 그러는데, 음, 사실 전 세계적으로 보면요. 30분 단위로 쓰는 나라들이 제법 있고요. 심지어 45분 쓰는 나라도 있어요. 어, 인도가 우리랑 그렇습니다. 인도랑 45분, 4시간 45분 차이가 나거든요. 대한민국 기준으로. 그리고 음, 또 재밌는 거는 인도하고 같은 그 시간을 쓰던 네팔이 인도랑 사이가 나빠지면서 시간 주권을 찾겠다고 15분을 또 다르게 했어요. 오, 아, 정확히 얘기하면은 자, 4시간 반이고요. 그 인도하고 제가 아까 잠깐 잘못 말씀드렸는데 네팔이 15분을 또 다르게 썼기 때문에 네팔하고 전 세계는 45분 차이가 납니다. 우리하고 4시간 45분. 이런 식으로 다르게 쓰는데 뭐 불편한 건 둘째고 그 나라에서 쓰는 건데 뭐가 불편하겠어요? 딴 나라랑 비교를 할 때 불편한 거지. 그리고 그렇죠. 우리 미주에 계신 분들 너무 잘 아시지만 테바시 계시는 아리조나 지금 우리 네. 서머 타임으로 이제 시간이 한국하고 시차가 14시간에서 13시간으로 줄었잖아요. 그 동부 기준으로 하면. 그런데 아리조나는 서머 타임을 안 쓴다면서요. 안 해요. 예. 예. 서머 타임을 같은 나라인데 안 쓰는 지역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맞아. 아리조나뿐 아니라 하와이도 안 쓰고 있어요. 하와이도, 맞아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이 불편한 거는 정말 따지면 불편한데 이거는 그 지역에 따라서 안 쓰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안 쓰는 거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그런데 살고 있는 우리는 사람은 아무 더더군다나 그 불편함이 없어요. 더더군다나 역사적으로 말씀드렸다시피 이 일본에 의해서 강제로 시간 주권을 박탈당했는데 왜 아, 이거에 대해서 우리는 그 주권 의식을 갖지 못하고 계속 이걸 같이 쓰느냐? 그 음, 다음에 이제 우리가 시간을 만약에 따로 쓴다면요. 이거는 지금 한 가지 또 좋은 장점이 뭐가 있냐면은 지금 그 미국하고 한국하고 일본하고 어떤 군사 동맹체처럼 만들어서
우리가 뜻하지 않은, 원하지 않는 막 그런 이제 전쟁에 휘말릴 수도 있는 그런 위험성이 있잖아요. 근데 지금 미국이 사실 한국하고 일본하고 시간을 같이 쓰는 걸 굉장히 선호하는 게 어떤 작전상에 이제 편하거든요, 편리함. 유리하고. 아, 그래서 우리가 시간 주권을 찾으면요, 이런 작전을 편하게 못하는 그런 그 그러네요. 네. 예, 장치도 됩니다. 음, 우리의 주권도 찾고 원하지 않는 우리 민족이 쓸데없는 전쟁에 휘말릴 수도 있는 휘말리지 않아도 되고. 예, 그런 걸 막는 그런 장점도 여러 가지로 있다. 그래서 이 시간 주권을 찾는 문제. 예, 제가 하여튼 그 책에 담은 75편의 글을 보면 이런 여러 가지들의 제안들 수십 년간 기자 생활하면서 정말 목 놓아 외쳤던 그런 얘기들을 다 하나 소중하게 담았습니다. 그래서 단지 AI 얘기만이 아니라 이런 우리의 민족 의식 문제, 그다음에 현실적으로 우리한테 굉장히 아주 필요한 그런 일들, 중요한 이슈들을 담았기 때문에 저는 이 책을 꼭 정말 우리 모든 분들이 하나씩 읽었으면 좋겠다, 한 부씩. 그래서 뭐 어저께는 이제 한국에서 어떤 분이 그런 식으로 댓글을 올렸는데 전 국민의 교양서가 돼야겠다. 제가 자기가 책을 읽어봤더니 이거 초등학교부터 뭐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다 읽어야 될 너무나 중요한 얘기들이 많다. 예, 그렇게 또 리뷰를 다신 분이 있어서 제 마음을 이제 알아준 것 같아서 굉장히 흐뭇했습니다. 예, 네. 제가 좀 흥분했네요. 아니, 흥분하실 아니요. 만합니다. 예. 네. 아니, 이런 상식을 모르고 살았다는 게 너무 부끄럽습니다. 근데 지금, 아닙니다. 네, 75편의 글들 이렇게 제목, 이거 보니까, 목차를 보니까 꼭 읽어봐야 되겠다. 이건 상식적인 정말 그런 내용이네요. 예, 그 네. AI와 통일을 이렇게 연결해서 생각하시는 분은 없을 것 같아요. 저도 처음이었고, 처음도 의아했거든요. 맞아요. AI와 통일이 무슨 상관이지? 근데 지금 들어보니까 그것만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많은 것들을 생각하셨네요. 이 네, 민족의 문제, 주권의 문제, 통일의 문제, 이런 거를. 예, 정말 맞습니다. 네, 대단하십니다. 자, 그리고 우리 로 대표님, 올 봄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이유가 뭔가요? 네. 네, 제가 하여튼 책을 작년 말까지 빨리 내려고 했던 것이 올 상반기가 저는 어떻게 보면 마지막 기회다. 북미 관계라든지 또 나아가 남북 관계가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을 했던 거는 지금 현재 뭐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이제 뭐 이란 전쟁도 이게 수렁에 좀 빠지는 것 같고 그 출구 전략에 정말 부심하고 있는데 저는 그 출구 전략이 이 북미 대북 카드가 될 수 있다. 이거를 놓치면은 중간 선거에서는 뭐 이 공화당은 필패일 거고 그렇다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무조건 레임덕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그 3월 31일에 그 미중 회담을 앞두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 미중 회담을 하게 되면 필연적으로 이제 어떤 대북 문제가 나올 수밖에 없는데 작년 그 경주 에이펙 때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그 여기 한국에 왔다가 김정은 총비서랑 만남이 있을까 기대를 하고 기다리다 이제 갔는데 저는 그 기회가 올 상반기에 마지막 있지 않겠느냐. 그렇다면은 그냥 기다린다고 되는 게 아니라 북이 바라는 것을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해줘야 되는데 저는 그것을 이제 한 가지 제안을 뭘 얘기를 했냐면은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8년째 시행하고 있는 그 미국 시민들 방북 금지 이게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매년 갱신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이제 이달 중에 좀 풀어버리는 거죠. 전격적으로 행정명령을 해제하면 이제 공식적으로 미국인들이 이제 올해 이제 북에서 외국 관광객들을 본격적으로 받습니다. 작년까지는 일부 특수한 동포들한테만 이제 방북을 허용했는데 올해부터는 뭐 들으셨겠지만 며칠 전에 그 중국에서 그 평양행 전기 열차가 주 4회 이게 다시 6년 만에 개통을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에 앞서서 이 러시아에서는 벌써 이제 북러 관계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러시아에서는 이제 비행기를 타고 또 많이 들어오고 앞으로 이제 블라디보스톡 쪽에도 들어오는데 사실 가장 많은 외국인 관광객들이 아이러니컬하지만 미국인이었어요 예전에는. 음. 근데 미국이 방북 금지 행정명령만 푼다면은 저는 미국인들이 자유롭게 북한에 가는 순간 북미 관계는 무조건 풀린다고 확신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빨리 행정명령을 기각이면은 그 미중 회담 전에 3월부터 선제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이걸 푼다면은 일단
북한에 대해서는 굉장히 우호적인 메시지로 읽힐 겁니다. 그럼 안 그래도 북한에서는 같이 대화할 용의가 있다라는 말을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그 기회가 그거부터 올 것이고 그렇다면 단계적으로 북미 관계가 급진전을 해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제안들이 서로 간에 오고 간다면 이건 정말 다시 돌릴 수 없는 북미 관계의 완전한 그런 정상화가 이루어질 수 있고 동시에 그 남북 관계도 개선이 될 여지가 생긴다. 그래서 그걸 이제 올 봄이 아주 중요하다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의 이 좋은 제안들이 정말 백악관까지 전달되려면 뭐 지금 당장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뭐 지역구 의원들을 통해서도 또 한인 출신의 네, 연방 하원 의원들 통해서도 할 수도 있고 많이 있는데 더 중요한 것은 미주 동포들이 지금 제안하신 내용들에 대해서 정말 이해를 하고 열정을 갖게 되면은 네. 그때서야 진정으로 미국 대통령한테 이 뜻들이 전달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진짜 우리 동포분들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우리 동포 사회에 이 같은 내용을 좀 확산시켜서 목소리를 좀 키워갖고, 그리고 동시에 미국의 어떤 투표권을 가진 시민들이니까 지역 정치인을 비롯해서 계속 이런 얘기들을 확산시켜서 또 공화당 정치인한테 이런 거를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좋은 기회가 있다. 이런 아이디어를 이렇게 한번 전달이 되도록 한다면은 저는 트럼프 대통령의 성격상 아까 말씀드린 그런 제안들이 굉장히 자기 스타일에 맞고 그 본인이 그 다섯 번째 그 대통령의 자리에 들어가기를 원하는 걸 이미 표명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건 남들이 인정을 해야 되는 거니까 이런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여튼 북에서 유일하게 인정하는 지금 서방 지도자거든요. 같이 대화를 했기 때문에 굉장히 예. 유리한 찬스입니다. 그러니까 엉뚱한데 이 미사일 쏘고 공격하지 말고 이런 평화로 위대한 대통령으로 남는 대반전을 기회를 잡아라. 이런 거를 잘 좀 혹시 우리 김 사장님도 주변에 잘 아는 정치인한테 이렇게 기회가 있다면 좀 전달을 하셔서 정말 바늘구멍이 이 큰 구멍이 되도록 좀 이렇게 만들어지면 좋겠습니다. 예. 아, 대반전이 일어나는 그걸 기대해야 되는데 예. 그런 일이 있었으면 그리고 좋겠어요. 예, 하이유에스 코리아 그 카톡 단체방에도 제가 있긴 있었어요. 근데 그 거기에 아, 그렇게 이 통일이라든가 뭐 민주 이것에 연결되신 분들은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 그런데 음. 노 대표님 가셔서 또 그런 신문에서 이렇게 일면에 이렇게 띄워주고 한 거는 어쩌면 이제 미주동포 전체 이 성향에 상관없이 많은 분들의 공감을 동시에 그렇죠. 예. 받고 있다. 보수적인 뭐 분들도, 이렇게 제가 예. 생각이 되네요. 예. 아우, 네. 네네. 네. 아주 좋은 현상입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 로 대표님 향후 활동 계획은 어떻게 되나요? 네. 제가 사실 이번에 한국에 돌아오자마자 호주에 가려고 했었어요. 그 오, 호주에서 지금 아시안컵 여자 축구가 열리고 있잖아요. 예, 예. 그때 이제 원래 이제 그쪽에 계신 동포사회에서 조금 협의를 했었는데, 이 남북 공동 응원도 펼쳐지고, 지금 음, 뭐 북한이 이 남쪽하고는 상종도 안 하겠다, 우리 동족도 아니다, 지금 이렇게 애써 외면을 하지만 사실 속생각은 안 그렇거든요. 이번에도 공동 응원을 펼치니까 우리 북한 선수단이 그 중국하고 경기 마치고 퇴장하다가 이렇게 또 인사를 하는 예, 모습이 아주 그 동포들을 보도가 감동케 됐습니다. 했는데, 예, 예.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분위기를 살려서 제가 호주 뭐 뉴질랜드에서 이런 출판 강연회를 좀 타진을 했다가 당장 뭐 제가 몸이 하나니까 일단 국내에서 먼저 홍보를 해야겠다. 이 국내 지금 책이 깔려 있는데 내가 홍보도 않고 자꾸 외국만 떠들면 안 될 것 같아서 일단은 뭐 지난 주말에 한번 자그마한 이제 출판 강연을 했고요. 당분간 한국 남쪽에서 좀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이런 출판 강연, 북토크 뭐 이런 것들을 계속 하면서 우리 국민들한테 이 내용들을 알리고 여름 이후에는 이제 다시 미국으로 가서 또 캐나다까지 2차 또 출판 특강 하는 그런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예. 여기에서 책을 판매하실 수가 있나요? 아마존이나 뭐 리디북이나 이런 거 통해서? 그게 가능한가요? 글쎄요. 제가 그래서 우리 출판사 사장님한테 어제 한번 물어봤는데, 예. 일단은 모르겠습니다. 아마존 같은 데서 이제 뭐 구하려면 구할 수 있겠죠. 그리고 기술적으로는 이 한국에 있는 뭐 출판 사이트 이런 데서 도서 신청을 해외 구입을 해서 신청을 할 수 있대요. 그런데 이제 음. 문제는 시간도 걸리고 뭐 가격이 이제 한 두 배쯤 되겠죠.
그래서 음. 일단 책을 구하시려면은 그런 식으로 할 수 있고 아니면은 일정한 지역에서 좀 저렴하게 단체로 구하실 수 있다면은 뭐 가령 저한테 얘기를 하시면은 뭐 20권이고 30권이고 어디 보내드려서 거기서 각자 좀 나눠 대리 판매, 갖는다든지 예, 대리 판매를 네네. 그런 해준다든가. 식으로 지역별로 대리 판매를 할 수 있는 것도 방법이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방법은 제가 지금 이제 추진을 해볼까 하는데 요즘 그 전자북도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이 네. 전자북을 통해서 이렇게 책을 실제로 보는 게 제일 좋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해외에 계신 분들은 뭐 시간도 걸리고 또 비용상의 문제도 있으니까 좀 간편하게 그 내용이 중요하니까 전자북으로 한번 공급하는 방법 요걸 지금 네.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좀 더 저렴하게 예. 빨리 책을 보실 수가 있으니까 오디오북도 저는 좋고요. 오디오북. 네, 네. 하여튼 이 내용들을 아까 그 뭐 올 봄이 중요하다고 그랬기 때문에 이 올 봄 전에 다 확산을 시켜야겠다 네. 마음이 좀 이거 좀 급해서 중요한 것 같아요. 예, 제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우리 로 대표님 강연을 듣고 싶은 모임이나 단체가 있다면 또 어디로 연락을 하면 되나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 줌 강연도 제가 적극적으로 지금 호응을 하니까 혹시 뭐 원하신다면 이제 10명이고 20분이고 이렇게 모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 주신다면 제가 언제든지 시간을 내서 그 강연에서 보여줘도 오늘은 이제 말로만 했습니다만 제가 PPT 화면으로 이렇게 보시면은 훨씬 더 아주 실감이 나고 좋거든요. 그러니까 음. 그렇게 또 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좀 만약 원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은 줌 통해서 이런 온라인 강연도 언제든지 제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원하기만 한다면 마음만 먹으면 네. 얼마든지 강연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이 미주안의 우리 세상에서 항상 그 애정을 갖고 관심을 갖고 해주시는 게 저는 항상 고맙고요. 김 사장님, 그 태바님, 저희한테 하여튼 큰 힘이 되니까 계속 이런 방송 통해서 알려주시면 그 자체가 저한테 힘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네. 늘 건강한 좋은 방송 하시길 빌겠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로창현 대표님 바쁘신 와중에 대담 나눠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제 남북 관계, 남북 통일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의 문제가 아닌 반드시 이뤄야 할 우리의 과제입니다. 우리 모두가 마음을 모을 때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